자, 23년도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3년도 40분인데요. 배점이 40점이라서 40분이라고 정해놨나 본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적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 문항 1번은 40분 이내에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두 개의 문항 구성된 세트 문항인데요. 자, 1-1번을 보시면은 제시문 날을 요약하고, 요약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확실성, certainty의 관점에서 제시문 가에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ertainty가 어디에 있지? 잠깐 봅시다. 제시문 나의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고, 우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읽어봐야 되겠지만은, 나부터 요약하는 게 맞겠죠. 그죠? 나를 먼저 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certainty를 잘 이해한 다음에, 비물질화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어렵진 않습니다. 요구사항은 어렵지 않고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죠, 우리가 지적으로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영문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certainty는 저렇게 영속적이고, 그리고 그죠, 불멸의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의 certainty, 확실성이죠. 그래서 이 확실성은 조건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조건이다라는 것이 첫 문장이 끝난 게 아니네요. 그죠? 조건이고,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반대의 어떤 여러 가지 증거들, 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갈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갈망한다는 겁니다. 확실성을. 자, 그래서 이런 certainty 두 번째 문장에서 요걸 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여하다라는 뜻이고, 통제권이죠. 통제권, 컨트롤을 부여한다. 이것이 컨트롤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아주 원하는데, 매우 원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해야 되나요? 우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낯선 우주, 그죠? 이 질서도 괜찮겠죠? 이 낯선 우주 질서에서, 그 통제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클래식 스터디, 그죠? 골든, 뭐라고 읽어야 돼요? 모르겠고, 제임스, 모르겠고, 이 사람, 인류학자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원시 뭐라고 할까? 원시인이라고 합시다. 원시인들은 어떤 마법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어떤 통제권을 가지고 싶어서, 그죠? 가지려고, 그죠? 마법을 만들어냈는데, 어떤 마법이냐, 그러면은, 이런 어떤 번개라든지, 그리고 태풍, 폭풍, 그 다음에 이런 vicious animals, 아주 그냥 사악한, 그죠? 동물들의 어떤 uncertainty, 그죠?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통제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certainty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보츠와나의 반투족은, 여기 어떤 소, 그죠? 소의, 위를 태운대요. 왜 태우냐, 그러면은,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비를 오게 만드는, 그죠? 비를 오게 만드는 연기를 뿜어낸다고 생각해서 소의 위를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 미개의, 그죠? 덜 문명화된 세계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족들이 이렇게 어떻게든 통제권을 가지고 싶은 그런 열망에, 그죠?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어떤, 그죠? 매직, 마법, 이런 것들도 미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발전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certainty는 우리에게 안정 미안합니다. 근데 구분하려고 이상한 짓 했네.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신뢰가 있는, 그리고 미래를 예측 가능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그죠, 조율하는, 그죠, 통제하는, 우리 행위를 지배하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점들을 이런 certainty, 그죠, 확실성이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확실하게 그 부분을 확신한다. 완벽하게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직장의 어떤 커리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직장 어떤 그런 하여튼 커리어라고 합시다. 그죠? 다른 사람들의 커리어에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나를 위해서 그죠? 내 커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완벽한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실성은 우리의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 직업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확실하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클리어하고 컨스턴트 그죠? 이런 가이드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결국에는 확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죠? 선택 장애가 발생하는데 확실성만 있으면 이런 것들 컨트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읽어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어거스틴 그죠?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 뭡니까? 이 뭐라고 되어 있지? 신학에서의 절대적인 확신성 그죠? 이 확실성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죠?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윤리적인 문제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그 확실성에 대한 열망의 연장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압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시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압축적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좀 산만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 내용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확실성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근거들을 예시를 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확실성이 무엇을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확실성이 컨트롤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세이프티부터 시작해서 predictability 그죠?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죠? 이것들을 갈망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원시 부족들 혹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이런 반투족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매직을 발달시키는 마법 이런 거죠. 마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종교자죠. 그죠? 이런 어떤 아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확실성을 추구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쉬운 내용인데 그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빨리 해석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 그죠? certainty를 추구한다 뭐 이 내용이죠 그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요약을 하시고 certainty를 추구하는 모습을 계속 찾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찾으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빠르게 해결을 볼 수 있는데 certainty를 내용이 뭘까? certainty가 과연 내용이 뭘까? 퍼머넌스하고 이모탈리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용이 한없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간 감을 잡으셔야 돼요. 1번 문제 세트 문항에 두 문제잖아요. 두 문제 중에 소문제 그죠? 작은 문제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그리고 이 제시문 짧은 거 그죠? 짧은 거에다가 또 적용하는 대상도 짧잖아요. 그죠? 빨리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적용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certainty 간단하게 그죠? certainty 추구한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추구한다. 그죠?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가를 우리가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문단이 나오고 있어요. 각 문단이 어떤 논리로 이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에서는 이제 활동한 미래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화조죠, 그죠? 미술, 그죠? 사조라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였냐 그러면은 1910년대 이탈리아 중심으로 활동한 미래파는 움직이는 대상의 한순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움직임 그 자체를 화폭에 담아내려고 했다. 그 자체. 움직임 그 자체. 자, 그래서 특히 미래파는 새롭게 열리는 20세기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초고속 사회로 파악하고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나 통신의 속도의 미를 이전의 형식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뭐 움직임이든 속도든 그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시간적 요소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우지? 아무튼
네, 넘어가 볼게요. 자커모 발라의 발코니네 등등. 뒤에 거는 읽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미래파가 움직임 그 자체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죠? 포착하기 위해서 왜 포착하려고 그래요? 이들은 본질이, 대상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보기 때문에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시간성을 도입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전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그러나 미래파의 작품 역시 움직이는 대상을 회화적으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 그죠? 마치 사진에 찍은 것처럼 움직임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화적인 것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넘어갑시다. 뒤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네틱 아트로 간다는 거예요. 회화가 아니라 키네틱 아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을 조형예술로 탄생시킨 것이, 이건 회화가 아닌 거죠. 그죠? 키네틱 아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 키네틱 아트 작품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특성을 띈다.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임을 포착하는 그 자체죠. 그죠? 자, 이러한 특성을 비물질화라고 하는데, 우리 이걸 해석해야 돼요. 그죠? 비물질화라고 하는데, 정지된 물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움직이는 물체는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물질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화와 비물질화를 그냥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나움 가보 이 사람은 전지 모터 장치를 동력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은 그죠? 모빌이 나와서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죠? 막 이렇게 천장에 붙여놓고 떠다니는 어떤 그런 작품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키네틱 아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비물질화, 그죠? 여기서 나오는 비물질화라는 것은 키네틱 아트를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네틱 아트의 본질이죠. 이러한 특성, 그죠? 특성이 비물질화라는 겁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회화가 되겠죠. 그래서 회화 같은 경우 고정되어 있는, 그렇죠?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물질화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키네틱 같은 움직이니까 이거를 비물질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워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시문 나를 요약하고, 알겠어요.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certainty의 관점에서 가의 비물질화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certainty의 관점이 뭡니까? certainty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 안정성, 신뢰성,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certainty에 대한 확실성, 그죠? 이 확실성에 대한 추구가 계속 확장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제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확장해 나가서 certainty를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끼워 넣어 봅시다. 내용은 잘 몰라도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여기다가 한번 끼워 맞춰 넣어 보면은 이제 미래파가 이 움직임 그 자체, 그죠? 이거를 완전히 포착해내기 위해서, 이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죠? 이런 물체 그 자체,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잡아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작품을 비물질화시키는 키네틱 아트로 발전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문 나에서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certainty, 확실성이라면, 여기서 제시문 가에서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물질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ertainty의 최종 종착지가 비물질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ertainty를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움직임을 포착하려고, 그죠? 이거를 재현하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비물질화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시문 나와 가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억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시문 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certainty란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다가 억지로, 그죠? 해석해 보려는 어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평론이라고 얘기해 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논술 문제에서 이렇게 쓰기에는, 그죠? 약간 자연스럽거나 또 부드럽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아쉽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고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구나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실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내용을 그죠? 그 내용을 통해서 다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어보는 그죠? 이어보고 적용해보고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여기서는 좀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논리 그 자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논리의 흐름의 방향이 그죠? 이렇게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논리의 흐름을 그런 식으로 바라봐주는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쉽게 풀리는 이런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답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면 어렵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짧게 쓰면 되는 거고요. 답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요약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certainty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제시문 R을 그냥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요 내용이 전부 다 나와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certainty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물질화가 뭐냐라고 뒤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양은 너무 많고요. 여러분들이 압축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제시문 R는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인류가 certainty 확실성을 추구해왔다고 주장한다. 맞습니다. 그죠? 이게 주장이 되겠죠. 자, 비록 현실에는 확실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거 그냥 해석인데, 그죠? 그냥 해석이에요. 여러분도 압축하실 수 있어요.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수준으로 그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있지만 확실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함, 안정성, 신뢰성, 예측 가능성, 행동 규칙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마법도 나오고 그죠? 통제 이런 것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통제 가능성 이런 것들은 여기 안정성, 여기 안전함 여기하고 동급인데 왜 여기 나왔을까? 조금 아쉽네요, 그죠? 아무튼 넘어가고 반투족도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직업 윤리에 대해서 그죠? 반윤리적이라고 행동하는 게 확실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가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확실성에 대한 추구가 확대되어 가지고 신학과 윤리 이런 데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해석을 잘하기만 하면 되는 내용이고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제시문 R을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비물질화를 certainty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나의 관점은 certainty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시문 R에서 제시된 비물질화는 고정되지 않고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에서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확실성이다. 움직임, 그죠? 움직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키네틱 아트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성, 그죠?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면 끝이죠, 뭐. 이게 이렇게 되면 끝이에요. 이렇게 파악했으면은 뒷부분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대세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걸 찾느냐 마느냐가 당락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뒷부분 읽어볼게요. 이는 1910년대 이탈리아 미레파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는데 미레파는 뭐 등등 얘기가 쭉 나오네요, 그죠? 확실성, 그죠? 움직임, 속도, 에너지 등 뭐 이런 것들이 본질이라고 보고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그죠? 여기 확실성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요소를 도입해봤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조형 예술 키네틱 아트로 아트가 등장하였다라는 거고 키네틱 아트는 이 움직임의 결과 그죠? 이 움직임을 잘 우리가 표현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작품을 비물질화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동력원도 전기를 이용한 동력원도 쓰이고 그죠? 실제로 움직이는 모빌 같은 것도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접근하기 힘든 학생도 있겠지만은 그런 학생들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보면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평소에 풀던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좀 더 사고의 폭을 넓히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지 평소에 풀던 성향의 문제들만 계속 푸시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장에서 대변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문제 못 풀고 뒷문제도 하나도 못 풉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뭐 의미가 없죠. 답안을 작성하는 게 제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1-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 내용을 토대로 2번 문제도 풀어야 되거든요.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가 어디 갔니? 네. 자,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다의 선악에 관한 논증을 설명하시오. 나의 관점이 선악의 논증, 이 종교적인 내용의 글이거든요.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도 나왔겠다, 그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결국에는 나의 관점이라 하면은 certainty, 확실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적절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를 한번 보시면은 다도 간략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체크된 것만 확인해봐도 이미 정리가 다 됩니다. 그래서 문단이 두 개의 문단이에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신의 문제가 나오고 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어쨌든 정의롭고 완전한 존재로 간주되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긍정신학이고 신은 못하는 게 없어 라고 하는 게 부정신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이 왜 존재할까? 문단을 나눠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악이 왜 존재할까? 여기서 나눠주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확실성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학문의 어떤 통제권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흔들리겠죠. 근거가 흔들리게 되면은 안 되니까 확실성을 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퀴나스가 나오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먼저 사람이고 그 다음이 그죠? 아퀴나스 그죠? 중세 시대 대표하는 두 분이 되시죠. 자, 그래서 아퀴나스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존재와 작용이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존재, 작용, 결핍을 악이라고 설명한다. 뒷부분에 예시를 들어가지고 작용이 부족할 수도 있고 결핍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존재 증명하는 과정에서 악을 설명해야 되는데 자칫 설명을 잘못하면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모순이 되면 우리가 확실성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퀴나스가 존재와 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을 들고 와서 그죠? 확실성, 그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도 금방 풀리게 되겠죠. 선과 악에 대한 논증.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는데 이걸 확실성 추구를 통해 가지고, 그죠? 아퀴나스가 이런 어떤 존재의 작용과 결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체크된 내용들은 정리해서 요약하면서 쓰면은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시면요. 제시문단은 불안한 삶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요약된 내용이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런 어떤 확실성을 추구해온 인류가 공통된 욕구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 어거스틴 나머지 것들은 다 삭제해버렸죠. 다 생략해버리고 종교의 선과학의 논증 그 자체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쓸 내용 어거스틴 그죠? 아우구스티누스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만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자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확대 추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의 내용을 먼저 정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시문 다에서는 기독교가 지배한 중세시대에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인 신에 대한 믿음 그죠? 이것만 나오면 되겠죠. 뭐 기독교 중세 이런 내용들은 그냥 수식이고 신에 대한 믿음 문제 선과 악에 대한 논증이 필요한데 잘못하면 이게 모순이 되는데 왜 악이 존재할까에 대한 어떤 논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봉착해서 확실성, 모순을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아퀴나스가 등장해서 그죠? 이 사람은 존재에서 뭐가 존재가 이 단어가 왜 안 나오죠? 여기서 존재와 작용, 죄송합니다. 그래서 존재와 작용이란 두 가지 개념,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걸 못 봤네. 존재와 작용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제시문 내용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를 해설한 거지, 뭐 예시 답안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실제로 이게 예시 답안이 된다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는 거예요. 뭐 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쓰되 압축된 내용으로 그죠? 최대한 많이 쓰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렇게까지 써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된다, 허용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작용이란 어떤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신존재 증명, 그죠? 삼각관계에 대한 논증을 해결해 버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은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답인데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죠. 자, 이런 맥락에서 제시문 다의 성과학에 대한 논증은 절대적인 확실성을 변호하기 위해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 아퀴나스의 노력이며 이때 확실성은 나가 언급하고 있는 설턴티나 그 연장성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어거스틴의 신과 윤리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같은 얘기 굳이 부연해서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잘 녹여가지고 여기에 포함시켜도 되고요. 그죠? 제시문 나에서 이미 아우구스티누스 나왔고 그 다음에 뒷부분 제시문 다에서 아퀴나스 나왔기 때문에 뭐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확실성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없으면 생략해도 되는 내용이고 이걸 쓴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까? 가산점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번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내용적으로 교과서에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이죠. 교과서 수준에서 조금 떨어진 내용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못 푸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화여대가 이런 문제가 자주 출몰 합니다. 그래서 좀 적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1번 문제는 여기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